선생님들 그 지리 요지를 만드실 동안에 한 5분여 정도 우리 그 백성욱 박사의 문화예술학적 우리 원혜영 교수님이 아주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 조금 우리 송재훈 교수님의 부원 설명 조금 멘트 한 말씀 더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훈 교수님 괜찮겠죠?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분 교수님들의 그 백성욱 박사님의 예술업적에 대한 그 강의를 너무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김광명 교수님은 제가 알기에 정치학 쪽으로 전공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문학과 철학, 종교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겠어. 그 조예가 아주 깊으시구만. 거기다 또 언변이 좋으시고 인물 좋고 아주 훌륭합니다. 칭찬드려요. 네, 원혜영 교수가 백성욱 박사님의 그 동국대학에서 예술문화학적 주로 이제 연극영화학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여성답게 아주 섬세하게 특히 이제 유치진, 장한기, 유현목, 이해람 우리나라 이제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영화 연극계의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좀 제가 보기에 조금 좀 보충할 게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최영춘 사회자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마이크 좀 잠깐 한 5분 달라고. 저는 이제 그 연극영화과가 아까 60년도 1960년도 사회문화단에 이제 창설됐다고 그랬죠. 그 해에 제가 동국대학교 철학과 1학년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1학년 들어가면서 바로 그 4.19를 겪고 이제 4.19 겪기 전에 들어가면서 바로 동대신문 수석 기자로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서 기자가 됐는데 마침 그 동대신문 옆에 연극영화과의 실험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잘못하면은 이 연극영화의 예술 분야가 그냥 이론적 이 교육만 했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 것 같아서 제가 그 백 박사님의 그 아주 그 해안적인 그런 그 조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어른이 이제 대학 본부 지금 총장실 있는 이사장실 있는 그 4층 그 건물인데 맨 아래층에 큰 교실 같은 공간이 있는데 연극영화과 신청을 하면서 거기다가 아주 나올 거 알았는지 소극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동대신문 옆에 있었는데 그게 소극장만 들어가 보면 한 80석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욱 박사님은 이런 영화 예술, 연극 예술은 몸짓으로 하고 입으로 하고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실습을 하라 이게. 그래서 1학년 들어가면서 실습을 시키더라고. 내가 이제 옆에 신문사가 있으니까 자주 드나든지 봤을 거 아니고 저하고 거기 연극영화과에 같이 이제 연극영화를 아니 난 철학이 모르는 연극영화인데 피세영이라고 있었어요. 누군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유명한 영문학자인 피천득 선생 또 유명한 수필가이시죠. 그분의 그 장남 아들이 가보니까 피세영인데 나하고 친했어. 얼굴도 예쁘장하고 키도 저만한데 근데 피천득 선생 아들이더라고. 이 사람이 연극영화과 1기생이에요. 연극영화과 1기생.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지금 JTBC의 전신인 동양방송이 있었죠. 거기에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아주 그 디스크 자키로 이름을 날렸잖아요. 지금 이제 카나다 가서 살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필두로 쭉 인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인문학의 그 학과 정원은 대개 30명에서 50명, 60명 다니고 그 사이에요. 연극영화과도 그때 뭐 30명, 40명 요 사이즈입니다. 그럼 우리가 40명만 잡더라도 모집 인원을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졸업할 때 40명 채워가지고 나가진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40명 뽑으면 한 30명 졸업해. 그렇더라도 40명 평균 잡아서 60년이 됐으니까 그럼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생들이 지금 사릉이 입사 2,400명. 근데 요새 이제 정원이 늘어가지고 한 7, 80명 돼요. 그러면 백성욱 박사가 창설한 이 연극영화과의 졸업생들이 지금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내 기억에 남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여자 배우로는 내가 늘 그 최시라가 거기 출신이거든.
그리고 이제 그 육체파 배우 김혜수라고 있잖아. 나 그 김혜수가 좋아. 날씬한 사람보다는 뚱뚱한 사람이 좋더라고. 김혜수도 거기 출신이고. 근데 고현정이는 내 제자인데 그이는 솔직히 연극영화과 출신이 아니고 동국대학 사범대학 교육과 출신이에요. 저기 저 런던에서 열렸던 그 저 세계 미인대회 한국의 진선미 중에 선으로 뽑혀갔다 왔지. 근데 이제 고현정이는 연극영화과는 아니고 근데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여기 저 신세계백화점 그 아들하고 결혼했다 해졌지. 그리고 이제 이덕화 남자로는 그리고 이제 연극영화과 3기생인데 김무생 등등 해가지고 제가 참 많이 알고 잘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나도 내일 모레 90이 되니까 그런지 다 이름도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저 연기자들을 수없이 많이 배출했습니다. 남녀간에.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연기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연극영화를 배워가지고 이제 그런 계통에 나가서 연출도 하고 감독도 하고 또 이제 강의도 하고 교수도 많아요. 거기 출신들.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 연극계의 아주 기라성 같은 그 존재고 오늘날 또 현재에서 활동하는 유명 배우들만 해도 한 3,400명 된다고 그래요. 명단 보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이룩한 것이 백성옥 박사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나는 동국대학에서 한 3, 40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때 깡패 노릇도 하고 기자 노릇도 하고 교수 노릇도 하고 별거 다 해봐서 현장감이 있어요. 동국대학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그래서 내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옥 박사님이 약간 아까 뭐 다 좋은 얘기만 하시는데 이 양반 약간 깡패들도 계세요. 솔직한 얘기. 그러니까 서문을 만들어가지고 주목패들을 길러냈잖아. 동국대학 주목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쳤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동국대학 깡패 학교라고 그랬잖아. 근데 사실은 아주 주목으로는 최고죠. 그거 다 백 박사가 선무부를 당수도. 선무부라는 게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선무도지만 다른 말로는 당수야 당수도. 그 많은 인재를 길렀죠. 여러분 박동기라고 죽었지만 그 양반을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그 인재들이 나왔는데 이건 다 불교적인 정신과 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백 박사가 무도를 가르쳤는데 백 박사님이 아주 굉장한 그 무인의 기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도 그래서 한 겁니다. 뭐 그 내무부 장관 금강산 저 해인산맥 수도 10년 하니까 어떻게 내무부 장관 나왔어요? 약간 깡패 기질도 있으니까 내가 내무부 장관 시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보충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 3,000년 가까운 인재를 이영근이 키우셨고 또 하나는 이제 연극 영화를 학문적으로 대학에서 소극장을 만들어 가지고 학문적으로 정립해서 인재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 백성옥 박사가 우리나라의 최초다. 이걸 알려주고 또 유시인 교수도 이제 백 박사 덕에 동국대학 연구과를 창설하면서 5.16 혁명이 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극을 우리가 이제 생활화 시켜야 되겠다. 예술로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산에다 드라마 센터라는 걸 지었잖아요. 드라마 센터. 그 드라마 센터라는 건 연극 무대와 관객이 서로 삼합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서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그 극장을 만들어서 그게 드라마 센터예요. 육신 선생이 이제 박대영 동명부터 그걸 맡아가지고 하게 돼 있죠. 다 그 동국대학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동대 출신들이 그 드라마 센터에 가서 연출도 하고 아주 그게 한때 주역 노릇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어찌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보니까 육신 선생 아들이 소련에 가서 연극학을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만두니까 그걸 맡았더라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송재훈 교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죠. 아까 백과사전이라고 얼굴 평하셨듯이 아주 그냥 명쾌한 논리로 설명해 주신다. 시원시원하게. 감사드립니다. 저 질문 요지 됐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우리 계속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 우리 김선영 교수님, 우리 오늘 지금 뭐 발제 다 끝났습니다만 질문은 아니고 촌평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조금 부원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시켰어. 우리 김선영 교수님 또 아주 뭐 말씀이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김선영 교수님 말씀하시려면 박수가 나와야 하십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촌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선우입니다. 보다 보니까 제가 그 부천시 소사에 살게 됐어요. 뭐 선생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지금 현재 거기서 사는 지가 한 17년 정도 됩니다. 원래는 제가 처음에 1966년도에 처음 선생님을 뵙고 그 인연으로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년 퇴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천으로 내려가서 살게 됐는데요. 뭐 저는 선생님 사이탑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제가 자주 가는 편이죠. 자주 참배를 가는 편이고 얼마 전에도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등산도 하고 또 옛날 그 추억 속에서 잠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 잘 모릅니다. 백 선생님에게서는 저는 그냥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크게 매력을 느끼고 그랬던 사람이고요. 저는 선생님한테 처음 갔을 적에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집안은 전통적으로 불교 집안이었지만 불교가 뭔지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선생님한테서 이제 그 꾸지람도 많이 듣고 또 신비한 체험도 많이 좀 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참 값진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저도 이제 70대 중반인데 지금 이렇게 살면서도 생활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하셨던 행동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아주 가르치면서 특별히 인상 깊은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면이나 상황이나 글쎄 특별히 인상이 남는 말.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김영사에서 작년에 이제 출판했던 책에 네. 거기 이제 제가 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거의 그 부분에 있는 그 선생님에 대한 사모님에 대한 질문. 사실은 사모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터부시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때는 더했어요 지금보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때도 그 부분을 전혀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 정 여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멋지신 분이었어요. 그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팔등신비인이고 말투가 이제 북한 사투리를 써서 약간 그게 좀 제가 듣기에는 좀 거슬렸는데 그 외에 외모는 참 아름다웠어요 진짜. 네, 참 아름다우셨고 그 저는 오죽하면 야 우리 역시민규 선생님은 참 사모님이 참 멋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모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라 무사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선생님 뒷모습을 이렇게 보더라도 선생님이 그 소사에 지금 계신지 서울에 나가셨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 질문을 드리려고 망설망설 하다가
사실 다른 거기 같이 있던 분들은 그런 아마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멀리서 선생님 뒷모습만 보더라도 정 여사님이 서울에 나가셨는지 여기 소사에 계신지 그걸 내가 금방 알겠는데 이게 선생님의 분별 때문입니까? 제 분별 때문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랬어요. 인제서야 네가 나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는구나. 아, 내가 그 말씀을 듣고서 역시 우리 선생님 최고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사실 그 전에는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느끼고 그러면서도 불교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들 뭐 불교에서 전혀 모르다시피 하고 들어갔으니까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도 전 그게 불만이었거든. 불만이라고 그럴까? 그게 좀 깨림직한 거였어요. 선생님이 그걸 분별을 하시니까 내가 그걸 분별을 하는 거야. 근데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역시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 다음서부터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여성관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김강진 교수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저보다 직접 저는 총장님 통해서 이렇게 백성옥 박사님을 알게 된 거고 또 글을 쓰게 된 거고 사실은 전부 이렇게 항상 이 정성우 지금 현재 백성옥 이사장님을 통해서만 아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관을 쓰면서 그분을 가까이 하면은 여자도 귀해지고 남자도 귀해지고 그래요. 그 마술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는 꾸밈 없이 제가 그분을 그렇게 꾸며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여성들에 대해서 당시 불평등 사회에 여성을 존중을 하고 또 아마 그분이 겉으로는 뭐 이렇게 애정 표현을 안 했을지라도 굉장히 어떤 여성에 대한 미적인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그런 분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다른 점이 있거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아무튼 어떤 여성이든지 그분을 가까이 하면 몸이 귀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얘기하신다. 예. 그리고 또 이 작품 세계에서도 보면은 제가 단순히 이게 무슨 낱말 하나 더 뜻을 알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답이 있어요. 항상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그 해답을 줘요. 야,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저는 시를 읽으면 막 힘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할게요. 동문서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사님도 한번 오늘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잠깐 제가 사회자는 저니까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이감사님이십니다. 귀한 말씀과 김강윤 교수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가까이. 연구소에 들어온 것 자체가 크게요. 친구를 통해서 이제 지금 창고래라는 그런 걸 들어왔는데 모든 게 다 모르겠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싶어요. 근데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고 물으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선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그 정 여사님한테 말씀하신 거가 바로 저의 뭐라 그럴까 어떤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선생님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분별력이라는 거가 중생이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별력이라는 거에 대한 그 해답을 받으셨나요? 아니, 해답이 아니라 네가 이제 나를 알아봤구나. 백 박사님 말씀이 그게 해답입니까? 그렇죠. 너무 모르겠어요. 점점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백성옥 박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느낀 거는 이 백성옥 박사님이 벌써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그분 밑에서 지도 받으셨다니까 수행을 하시고 불교를 아시게 되고 불교를 직접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그런 과정을 저도 밟을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데 대해서 진짜 절망스러운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제자분들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자꾸 가져주시니까 얼마나 정말 많은 지혜와 어떤 그런 감동을 받고 사셨으면은 이렇게 정총구 박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그 모임을 계속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하실까 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책도 읽어보고 여기서 주시는 책도 보고 여기 나와서 또 이것저것 배우고 또 오늘도 제가 국문학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 문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배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 선생님들한테 좀 지도를 받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 대구에서 올라온 김희종입니다. 저는 유튜브 상으로 백성연구원 이게 하시는 모습을 좀 봤고 오늘 처음으로 현장에 온 그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그 정청구 이사님께서 이제 4주년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2018년도 8월달로 기억됩니다. 그 만해사상 연구소 그 모임에서 발표하시고 제가 참석했었거든요. 마치고 공연도 같이 했는데 그때 처음 뵙고 제가 오늘 처음이에요. 근데 저도 아마 그때 그 모임 발표 그 모임에서 아마 그게 발단이 되셔가지고 그 11월 달에 이 연구원이 아마 설립된 것이라고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제 성거리가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백반 선생님 가르침을 만나서 한 30몇 년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뒤늦게 동국대학에서 이게 박사학과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이제 마음을 내서 올 2월달에 이제 논문을 썼는데 제가 뭐 똑똑해서 그것이 아니라 여기 이런 훌륭하신 분들의 그 말씀들 또 체험하신 분들 그 많은 글들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작년에 김영사에서 그 책이 전집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시절 인연인지 제가 논문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만 정리를 했을 뿐이고 오늘도 발표를 쭉 듣다 보니까 몇 박사님께서 훌륭한 분을 알고만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더 가치를 느끼게 되는 그런 발표들 듣고 좀 제3세대로서 더욱더 기쁨을 또 가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참 많은 질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그 논문 쓸 때 참 많은 그 참 고민을 했었거든요. 참 직접 뵙고 묻고 싶은데 제가 뭐 그렇게 여건이 좀 만만치 못해가지고 오직 활자에 의존해서 논문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는 모든 제가 공부할 때 느꼈던 질문들이 앞으로 이렇게 선생님들 발표를 통해서
좀 많이 그 보충이 되면서 더 아마 제 신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님 아주 감사합니다. 멀리서부터 와 참석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오세요. 계속 나오셔서 좀 많은 같이 공부하면 좋습니다. 예.